부산 해운대갑 3선 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텃밭에서 나온 첫 번째 지역구 포기 선언이죠. 이 해운대갑은 지난 총선에서 이 하태경 의원이 22%포인트, 그러니까 가장 큰 표차로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자, 하 의원은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에 미랄이 되고자 하는 충심이다. 자신의 해운대를 떠나서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2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재선 시절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법안도 공동 발의했다면서 평소 소신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출마 희망 지역은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지역구인 마포구을 또 정태호 의원의 관악을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배경에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고 또 하 의원의 선택이 맞물린 걸로 전해지는데 하 의원이 처음에는 이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자, 일각에서는 어차피 부산 지역 공천이 어렵다고 판단한 하 의원이 영리하게 이제 선수를 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에서 당내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서 비윤계다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 지금 하 의원이 자리를 비운 해운대 을은 윤 대통령 동기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윤심 차관으로 불리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또 주진우 법무비서관 대통령실에 출마 가능성 이런 사람이 세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깜짝 출마 선언 어떤 고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우리 정국 교수님. 예, 언론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뻔한 겁니다. 석동현 공천 가능성 때문에 이제 쫓겨나듯이 피해온 거죠. 그걸 이제 삼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험지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 국민의힘에 이 대변인이 계시지만 삼선 의원이 그 험지에 나가 달라고 요청받았다 이런 기사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평론가 생활을 하면서 삼선 의원이 선거를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 앞두고 있는데 당에서 누가 요청을 했다. 이거는 대통령 용산에 요청한 거거든요. 저 하태경 너 비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 건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고 보면은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게 해운대 갑이라는 데가 부산의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천만 받으면 자동 당선인데 여기서 하태경이 그동안에 그 경쟁력이 있었어요. 석동현이라든가 조전혁 같은 쟁쟁한 인물들을 물리치고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천을 받은 경선에서 이겼죠. 이런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그 입김 이 한마디에 이제 결국은 바뀌게 된 건데 겉으로는 굉장히 정치 개혁의 그 일환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쫓겨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힘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다 읽어요. 이거 국민들이 기자들이 그럴듯하게 쓴 것만 보고 다 따라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 보거든요. 40년지기 석동현을 꽂는다는데 누가 견딜 수 있나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도 이 검사 공천에 대해서 당에서 저항을 하면서 좋은 사람만 이렇게 공천을 해야 됩니다. 자꾸 대통령 말 듣고 용산 대통령실 얘기만 듣고 하다가 나중에 당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네. 제가 하 의원하고 개인적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요. 한 달 전쯤에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때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제 해운대는 출마 안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 지금 정국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는 맞죠. 저런 배경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쨌든 먼저 선제적으로 서울 출마를 선언한 거는 그 나름 결단이고 또 이른바 이제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에 이 불을 당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총선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당시에 실제 험지에 출마했던 중진들이 있고 그냥 버티다 공천 못 받고 무소속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는 무소속 나갔던 사람들은 다 살아왔고요. 그렇죠. 험지 출마한 사람 결단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 걸 이제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뭐 용산이 이제 특히 영남 중진들을 향해서 세게 이제 압박을 해올 텐데 어떤 선택들을 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게 이제 물갈이론이나 암제 출마론이 확산되는 도화선이 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하태경 의원 당의 요청도 받았고 또 무언의 압력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수세적으로가 아니고 이제 본인이 공세적으로 좀 전환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 서울의 어느 지역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저런 결정을 했으면 정치적 상징성이나 의미가 큰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험지는 험지인데 표도 안 나는 이런 데 가봐야 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를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마포울이나 관악을 같은 데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약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죠.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이게 과연 국민의힘 내에 일종의 이제 쇄신의 의미로 이게 작용할 건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쇄신의 의미가 더 크게 돋보이느냐 아니면 용산의 이제 이 공천 압박, 용산의 이른바 이제 이 영남을 타겟으로 한 그런 물갈이론 이런 것들이 더 돋보이느냐에 따라서 민심도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민찬 부대변인 당내 평가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전 하태경 의원의 선당 후사를 위한 자신의 결단 이 모습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너무 폄훼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런저런 해석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하자마자 비판을 하고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특정인들을 거론하시면서 공천을 많이 기정사실화하셨는데 너무 나가신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뭐 아직 저희 뭐 공관위도 구성이 안 됐는데 누가 되니 많이 그거는 너무 공당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앞서가는 얘기다. 아니, 이런 거를 말씀만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제가 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중진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는 여야 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영남의 지역구를 두거나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당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맡았던 의원분들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험지에 가서 싸워라. 이런 요구는 선거 때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서울에 와서 자신의 지역구를 영남, 호남을 버리고 서울에 와서 선거를 뛴 많은 중진 의원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이 나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번 현지 21대에는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탄핵 이후라는 그때를 제외하고 과거에 보면 물갈이폭 좀 물갈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현역 교체 지수가 높은 정당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었습니다.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다만 그 과정을 얼마나 잘 서로가 화합을 이끌어내고 또 그 빈자리에 어떤 좋은 사람을 공천하느냐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표를 주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서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난리고 를 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도부에게 몸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이런 결단이 나왔는데 그걸 폄훼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과정을 좀 지켜보시는 게 낫다 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네. 폄훼가 아니고요. 분석입니다. 분석. 제가 그 하태경 의원 어제 그 서울로 올라온다는 얘기 딱 듣고 저는 바로 감을 잡았죠. 근데 이제 이걸 얘기를 그 기성 미디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성 미디어는 굉장히 좋게 썼어요. 근데 이제 제 소셜 미디어에 이제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 석동현이 때문에 밀렸네 이런 표현이 바로 나왔어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미디어를 보니까 뭐 석동현 얘기만 쫙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뭐 모른 체하고 뭐 폄훼한다 이거는 말을 쓰면 맞는 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당우사 좋아하네 이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힘에 우리 이민찬 대변인이 고민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당의 당직자로서 그 이런 그 속내를 깊이 내지는 못하지만 이런 그 당 밖의 평론가가 얘기를 해줄 때는 폄훼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깊은 분석 끝에 나온 이런 얘기를 봐야 됩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저 정치를 한두 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선당 후사라고 포장지를 내걸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속속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저
출마를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부산에 그 정말 국회의원들 3선 4선 많아요. 존재감 없는 애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에 보면요.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의원들이 다 5선입니다. 5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물러나게 될 어떤 계기가 된다면 하태경 의원의 이런 게 뭐 하나의 조그마한 희망의 불신이 되겠지만 그 계기 자체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11명인데 대부분 이제 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이제 영남권 56명입니다. 영남권이. 자, 그 영남권 3선 이상을 보면 김기현 대표 4선인데 울산, 장제원 3선 부산, 주호영 5선 대구, 윤재혁 3선 대구, 김상원 3선 대구. 자, 이제 하의원처럼 이제 이런 분들도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영리하게 이제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상황, 자기에게 이제 공천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걸 미리 예측하고 한 건데 일단 이것이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파장을 미칠까 보면 두 개의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좀 쇄신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어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이렇게 되면 이건 용화대의 공천이 되는 거고 대통령 주도 공천이 되는 거고 대통령을 따르는 검사들 위주로 갈 거다. 그래서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 쫓아내고 오히려 더 정치를 못할 사람들을 꼽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걸로 이제 두 개의 가능성이 같이 공존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당들이 고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당은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공천 규칙에 따른 공천을 해야 하는데 한국적 이 특징은 뭐냐? 신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정치에서 새로운 인물. 네. 물갈이가 마치 좋은 것처럼 그런데 냉정하게 통계를 보면 항상 50% 가까이 물갈이 되는데 그러면 3선 4선이 물갈이가 되는 게 아니라 보면 끊임없이 초선들이 물갈이가 또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사람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3선 4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충분히 이제 품질이 보장된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당 대표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물갈이라는 명분으로 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문제가 같이 있는 거고.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이제 결단을 했지만 혼자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한 두세 달 안에 계속 파급력을 미칠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이벤트로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쇄 파동을 일으키면서 뭔가 국민의힘 내에 공천이 막 바뀌어 나가면서 새로운 뭔가 규칙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낡은 거는 같지만 새 것은 오지 않는 이런 형태로 중간에 어중충하게 혼돈 상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빨리 했다 이런 측면도 생각이 듭니다. 네.